여러분의 한국사 과목을 책임지고 있는 대성마이맥 미정쌤이에요. 자, 25학년도 우리 고등학생들 이제 5월 학력평가가 진행이 됐는데 뭐 시험을 잘 봤을까요? 지금 이 한국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수능 문제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될 거다. 그리고 학습의 수준이 어느 정도, 요 정도 와 있구나라는 거 중간 점검하는 시험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준비 많이 안 한 친구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이제 쭉 한번 풀어보고 이게 나한테 취약점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어디에 좀 포커스 맞춰서 공부해야 되겠는가, 요런 부분 생각하면서 그냥 이렇게 쭉 살펴본다라는 그런 시험으로 삼으면 되겠습니다. 점수 뭐 낮다고 뭐 그렇게 크게 뭐 이렇게 좌절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죠. 자, 총평 간단하게 해보고 그리고 문항들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문항은 평이했어요. 뭐 시험 문제 쉬웠습니다. 근현대사 비중이 높은 시험이에요. 우리 수능 한국사 같은 경우는. 자, 그래서 근현대사에 포커스 맞춰서 여러분들 공부 많이 해야 되고, 선택지의 시기가 넓어요. 시험 문제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뭐 1년, 2년 단위로 촘촘하게 전회 관계를 묻는 그런 시험이 아니고, 선택지에 뭐 1번에는 고대 파트, 뭐 2번에는 고려시대 파트, 뭐 3번에 일제강점기 이렇게 넓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이게 자료에서 나오는 문제 자체를 내가 정확하게 모르더라도 분위기상은 몇 문항 정도는 맞출 수 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고, 사료, 연표 등의 다양한 형태로 출제가 돼요. 뭐 말풍선 형태, 사진자료 형태, 그렇기 때문에 좀 흥미롭게 한국사를 접근해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은 좀 여러분들이 뒤로 이렇게 밀어놨다가 나중에 임박해서 시험 공부를 하죠. 이 수능 한국사 같은 경우는. 볼게요. 이번 시험 어땠는지. 자, 고난도 문항, 그러니까 오답률이 높았던 거 보면은 어렵진 않았어, 이 문항들이. 근데 근현대사 파트가 항상 이렇게 오답률이 높아요. 보니까 정근대사는 많이들 맞췄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근현대사에 특히 이모군란 저 5번 문항 같은 경우도 쌤이 이렇게 살펴봤는데 뭐 너무 쉬운 문제야. 그냥 단지 지금 이 시점에 여러분이 공부를 안 했을 뿐이다. 그래서 공부하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고, 뭐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오답률이 높았던 문항 개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시험은 굉장히 평이했던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차차 공부를 하면 되겠고, 자, 전근대사가 5문항이 출제가 됐어요. 자, 수능에서는 저 전근대사의 비율은 한 6문항 정도까지가 들어갈 거고, 우리가 이거 지금 학력평가랑 그 다음에 6평과 9평, 그 다음에 수능은 이제 출제 기간이 다르다는 거 알 거예요. 그래서 학력평가 같은 경우는 이제 시도교육청에서 출제를 하고, 이 이제 6평, 9평, 그 다음에 수능 같은 경우는 이제 평가원에서 출제를 하기 때문에 약간 느낌이 좀 다르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문항의 수라든지 유형 자체가 약간은 좀 느낌이 다른 것들이 있을 거예요. 자, 수능에서는 6문항 정도가 출제가 될 건데, 우리 정근대사 파트는 선사 파트 아예 빼버리고 지금 고대부터 문제를 넣었어요. 그래서 고대 2문항, 고려 하나, 조선시대 2개 들어왔고, 근현대사에서 하나 뺀 거죠. 15문항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수능에서는 한 16문항까지, 수능에서는 이제 한 14문항 정도 요렇게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자, 개항에서 대한제국까지 이제 5문항 출제가 됐고, 일제강점기 파트 5문항, 현대사에서 5문항. 그래서 요쪽이 비중이 굉장히 큰 시험이야. 우리 시험 같은 경우는. 자, 우리가 이제 26학년도 중요한 거는 요 수능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대비해야 되느냐. 아직 시간이 많다, 여러분. 그래서 적어도 15개 정도 개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저 강의 참고하면 좋겠고, 도움 받으면 좋겠고, 그러면 이게 이제 10월 모의고사라든지 뭐 구평이라든지 이런 데서 난이도가 조금 이렇게 올라가거나 이럴 때 여러분들을 흔들리게 하지 않아. 저 정도만 준비를 해두게 되면. 그래서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요거 7번 회독이 가능하게끔 기출문제도 살펴볼 수 있는 요 1배속 개념 강의 참고했으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바로 이제 개강을 하게 될 건데요. 요 2배속 압축 개념 천마총,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좋아하는 압축 강의 6강 정도로 개념을 압축시켜서 개강이 될 거예요. 5월 말 정도에 개강이 될 거기 때문에 나는 뭐 웬만큼 한국사 좀 그렇게 어렵지 않다. 나는 짧게 투자하고 고효율로 이렇게 접근하고 싶다라고 하면 요 2배속 압축 개념 강의를 들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가 문항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2025학년도에 고3이 되는 우리 학생들 학력평가 문제집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항부터 쌤이랑 같이 공부해본다는 생각으로 같이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살펴보면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 보통 1번 문항에서는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냐면 이제 선사 파트가 출제가 된다. 선사 파트는 무조건 나올 거야. 수능에서 또 6평, 9평에서도 나올 거니까 지금 여기서 안 나온다고 해서 준비를 안 하면 안 되고 나올 겁니다. 근데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될 거고 자, 1번 문제부터 고대 파트가 나왔어. 자, 근데 내용을 보게 되면, 자, 이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 자, 소광장야. 어느 나라? 고구려가 잘 나갈 때 전성기 5세기에, 요렇게 왕들이지. 전성기의 왕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기틀을 다졌다. 소수림, 광개토, 그다음에 장수왕, 남진 정책까지. 자, 그러면 고구려에 해당되는 거 골라라 라고 하는 건데 쭉 살펴보면 평양을 수도로 삼았다. 요거 3번 정답이 되지. 자, 평양이라고 하는 거는 지역사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출제가 많이 되는 수도고 또 고구려의 아주 상징이 되는 위로만 만주만 영향력을 떨치다가 아래 한반도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래서 남쪽에 있는 나라들을 압박하게 되는 그런 수도천도이기 때문에 꼭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강 유역을 차지하기 위한 발판이 되는 거죠. 자, 1번을 보게 되면 상평통보에 100배 가치가 뛰는 이렇게 화폐를 마구마구 발행했던 거는 흥선대원군 시기 때 경복궁을 중건하기 위해서 발행을 했던 거고 자, 대주영이 건국했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발해에 해당되는 거. 팔만대장경 몽골 침입기 때 불법을 통해서 몽골을 물리치겠다라고 하는 이제 고려 시기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자, 22단로에 왕조까지 파견하는 이런 시스템을 운영했던 나라는 백제야. 그래서 고구려가 막 장수왕 때 이렇게 밀고 내려오니까 밑에서 수도가 천도된단 말이지. 그래서 한강유역에서 어디로 웅진으로 밀렸다. 그렇게 이제 위기에 맞았을 때 백제 같은 경우는 지방을 통제하기 위한 이런 정책을 무령왕 때 실시를 해요. 자, 2번 가볼게요. 가 국가의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 자, 오늘은 여기에 이 나라의 수도였던 경주를 여행했어. 가장 인상적이었던 자, 여기에 문화유산은 경주 불국사 3층석 탑이다. 요 정도 나오면 뭐 이 나라 어느 나라? 이거 그냥 교양으로 풀 수 있는 문제야. 그러니까 신라. 그러니까 전근대사가 이렇게 출제가 돼도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되지. 경주 땅은 밟으면 전부 신라의 보물이 바닥에 깔려 있다고. 그래서 석굴암이 조성되었다. 정답 1번이고 대종교가 창시되었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국권 피탈기. 그러니까 우리가 막 여러 가지 우리의 권리들을 일제로부터 빼앗기고 있는 그런 과정기에 우리의 조상 뿌리인 단군을 믿는 그런 이제 대종교라고 하는 게 창시가 되지. 굉장히 일제에 대한 저항의 활동을 많이 했던 종교 단체가 대종교예요. 자, 무령왕릉이 축조가 되었다라고 했는데 축조되었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백제고 삼국유사가 편찬되었다. 삼국과 관련된 역사서는 삼국사기가 있고 삼국유사가 있지. 근데 삼국사기가 현존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우리나라의 역사서야. 요거는 고려시대에 해당이 되는 거고. 자, 훈민정음이 창제가 되었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조선시대. 넘어갈게요. 자, 3번 볼게요. 자,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 남한산성에서 항전했어. 그리고 청나라 군대에 패배했어.
여기면 이제 나와야 되는데 청나라 군대가 치고 들어왔다라고 하는데 오랑캐가 침입해서 들어온 거는 호란이지. 아, 벌써 3번부터 조선시대 파트 문제가 등장을 하네. 그래서 조선과 관련된 내용을 고르면 되는 문제야. 그러니까 이게 선택지가 이렇게 넓다? 구미위원부 아닌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워싱턴에 구미위원부를 설치해서 우리가 독립을 이런 외교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했었던 거 임정의 활동이야. 임시정부. 자, 제가회의 이거는 고구려의 귀족회의고요. 강동의 육주를 획득한 거 거란 침입기 때 언제 그 외부의 침입을 굉장히 많이 겪었던 나라는 고려. 예요. 그래서 거란, 여진, 몽골, 홍건적 왜구. 그래서 거여몽, 홍건적 왜구. 거여몽, 홍건적 왜구. 이렇게 고려 파트 공부할 때는 이렇게 하면 좋아요. 자, 북벌론이 대두된 배경을 알아본다라고 했을 때 북쪽에 있는 오랑캐가 자꾸 이제 이렇게 쳐들어온 게 호란이잖아. 그래서 저들을 치자라고 하는 북벌론이 당연히 대두가 됐겠지. 청해지는 장보고가 이제 해적들을 소탕하면서 군진을 설치한 건데 신라 시기 때 모습이에요. 자, 4번 볼게요. 가 국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 준풍이라고 하는 연호가 새겨졌어. 덕을 베풀고 피바람을 불게 했던 준풍. 그래서 호족을 많이 숙청했었던 왕이 누구다? 광종이야. 미치거나 빛나거나 했어야만 했던 왕이다. 노비안건법 이런 것까지 체크하면 좋겠지. 이 노비안건법 이런 건 나중에 답으로도 여러분들이 골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좀 기억해 두세요. 호족의 경제력이 되는 노비를 이제 양인으로 돌리는 거지. 자, 그래서 요거는 광종이에요. 고려 광종. 자, 가야를 병합한 거.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대가야를 병합한 거는 진흥왕이고 금강가야를 이제 병합한 거는 버풍왕이다. 뭐 요렇게까지 들어갈 수 있지만 그 정도 수준까지도 잘 안 나와. 그냥 가야는 누구 손에 먹혔다? 신라. 신라가 먹은 거야. 자, 가거제를 도입하였다. 미치거나 빛나거나 했어야 됐어. 그러니까 네 사람을 뽑았어야 됐기 때문에 과거제라는 거 시행이 됐고, 자, 수원화성을 축조하였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정조 시기 때에 있었던 거고요. 육조직계제를 시행하였다라고 했어요. 육조직계제, 의정부서사제, 요거는 조선시대, 그러니까 의정부의 권한을 굉장히 낮추고 육조의 업무 보고를 왕이 직접 받는 거야.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했을 때 했기 때문에 태종, 이방원 형제들을 죽였잖아. 그리고 또 어린 그 단종의 왕위의 자리를 끌어내리고 이제 자신이 왕이 됐던 세조. 자, 쌍성 총관부를 공격하였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원간섭기의 영토를 침탈했던 기구지. 쌍성 총관부. 그래서 이걸 공격하고 쳐낸 다음에 이 지역을 다시 확보했던 왕이 누구야? 공민왕. 이렇게 됩니다. 5번 갈게요. 밑줄친 별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 이게 오답률이 많이 나왔다. 근데 왜 이게 오답률이 많이 나왔을까? 그냥 공부를 안 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구식군인들이 반란을 일으켰어. 그러니까 별난을 일으켰어. 그럼 여기서 끝나잖아. 그래서 별기군이라고 하는 신식군대하고 차별했어. 구식군인들이 들고 일어나는 사건인데 그럼 이거는 이모군란이란 말이야. 그래서 항상 근대사에서 아주 초기에 굵직한 사건, 이모, 갑신, 이모군란, 갑신정변 이렇게 일어나는데 이모군란 끝나고 난 다음에 아주 긴 조약 2개가 있고요. 갑신정변 다음에 짧은 조약, 한성, 텐진 이렇게 2조약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공부를 안 한 거지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정답은 5번입니다. 자, 1번. 9번 신참의 원칙을 표방하였다라고 했는데 옛것을 근본으로 새것을 참작한다라고 하는 거. 옛것이 근간이 돼야 되는 거. 그래서 민들의 나라는 아니고 황제권을 강화하는 제국을 선포했던 대한제국에서 나온 이야기고 치안유지법 이거는 일제강점기 1925년 사회주의를 기반으로 한 독립운동가들 탄압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야, 일제가. 자, 교정도감이 설치되는 배경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이 교정도감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국가를 운영했던 거,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려시대 무신집권기의 상황이고요. 자, 이거는 최씨 집권에서 나온 거지, 최충원. 자, 동북 구성이 축조되는 결과를 가지고 왔다. 고려 여진과의 충돌 속에서 윤관이 뭘 만들었다? 별무반이라고 하는 걸 기병을 강화시킨 군부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별무반하고
이건 고려의 특수 부대를 만든 거고, 별기군은 뭐야? 이거는 근대 파트에 나오는 신식 군대야. 그래서 요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자, 6번 볼게요. 밑줄 친 이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한 6번 문제에 조선 후기의 경제사 파트가 굉장히 잘 출제가 될 수 있어. 그래서 꼭 그런 거 염두에 두고, 그러면 경제와 관련해서 늘 등장하는 화폐가 하나 있다. 그게 상평통보예요. 그래서 요 정도는 기억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가 되면 그렇게 화폐를 유통시키려고 했지만 잘 안 됐었는데 이 시기가 되면은 널리 유통이 되었고, 그래서 탈중, 판소리, 민화 뭐 이런 것들 나오게 되는 조선 후기 상황이야. 그럼 조선 후기를 찾으면 되지. 회사 명령이 나오는 거는 조선 총독부의 허가를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받아야 된다는 거야. 회사를 세울 때 조선 총독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고, 뭐 산림령, 어업령, 물고기 잡을 때 산림을 사용할 때 다 조선 총독부의 허가를 받아라라는 이야기야. 령이 나오면. 일제강점기 10년대 상황이에요. 무단통치 시기 때. 자, 대동법. 쌤이 광대공이라고 알려주는데, 광대공, 광해군, 대동법, 공인. 이거 조선 후기 상황이에요. 정답 2번이지. 자, 삼백산업이 발달하였다. 우리 해방 이후에 1950년대 이승만 정부 시기 때 미국이 원조가 들어오면서 세 가지 하얀 제품을 가공시켜서 만드는 제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산업이 육성이 됐어요. 그래서 뭐 밀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사탕수수를 통해서 설탕 만든다든지, 아니면 이제 뭐 면방직, 이런 쪽의 하얀 제품들. 이승만 정부 시기 때 완전 시계가 동떨어지지. 자, 그다음에 전시과 제도가 운영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고려 시대 관료들한테 지급됐던 거. 자, 남쪽에는 면을, 북쪽에는 양사육을 통해서 모직물을 만들어서 일제가 전쟁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군수 물자를 만드는 식으로 나라를 완전히 그렇게 지배를 했던 때, 이때는 일제강점기. 그래서 병참 기지화 정책을 했었던 민족 말살 통치 시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1930년대에서 이제 40년대 상황이다. 자, 7번을 보게 되면 요것도 오답률이 많이 나왔지? 이거는 무조건 시험에 출제가 되니까 당연히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자, 이 자료는 근데 뭐 항상 쌤이 가르쳐 줄 때도 그렇지만 이것과 이 단체와 이 단체를 꼭 헷갈려. 그러니까 뭐냐면 신민회와 신간회를 헷갈려. 근데 이 신민회를 떠올릴 때는 이 미인들을 이제 새롭게 해야 된다. 이거는 애국계몽운동 단체 계열에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체제를 그 전에 전근대에서 보여줬던 모습하고는 다르게 가야 된다라고 해서 다 함께 정치하는 공화정을 언급하고, 또 이제 애국계몽 운동의 계열에서 나와서 뭐 교육이라든지 뭐 산업이라든지 이런 걸 진흥시키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오산학교, 대성학교 이런 것들 세우기도 했던 게 신민회야. 근데 한편으로는 무장투쟁적 준비도 하고 그랬는데, 이 신간에는 성격이 완전 달라요. 그래서 세 가지가 돋는다라고 생각해야 돼. 자와 우의 합작으로 인해서 세 가지가 이렇게 돋아난다라고 쌤이 이렇게 꽃으로 표현을 하는데, 자, 사회주의 쪽과 민족주의계가 같이 손을 잡아요. 연대해서 세 가지를 돋아낸 게 신간회야. 이렇게 기억을 해야 돼요. 근데 민족주의라고 다 연합한 것이 아니라 타협하지 않는 비타협, 이땐 친일파가 많이 형성됐던 때이기 때문에 1927년에 요 조직이 탄생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친일파 양성을 많이 했던 때야. 그래서 타협하지 않는, 기회주의자하고는 손잡지 않는다라는 강령을 내세웠던 단체가 신간회예요. 자, 그런 단체 어떤 관련된 거를 고르게 되면 이제 4번이요. 사회주의 단체였던 정우회 쪽이 먼저 손잡자고 손을 내밀었어. 그래서 이렇게 결성이 됩니다. 자, 진단학보는 역사단체예요. 그러니까 역사 연구 와 관련된 내용이고, 실제 증거가 될 만한 것만 역사 연구로 친다. 실증사. 자, 부마 민주항쟁. 요거는 박정희 정부 시기 때 유신에 대한 거센 저항이었고, 오산학교, 대성학교는 신민회. 자, 우리말 큰 사전 편찬을 추진하였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조선어학회. 국어 연구와 관련된 거. 자, 8번 갈게요.
이것도 어렵지 않게 출제됐어. 뭐 정족상성, 양헌수 이렇게만 줬으면 암기를 못했으면 틀릴 수 있는데 쭉 보아하니 강화도에 침입한 프랑스군, 강화도에 침입한 미국의 군대 뭐 이렇게 나와. 미국의 군대로 들어왔어. 그럼 이건 신미양요지. 근데 프랑스군이 쳐들어왔어. 우리의 외교 장각을 약탈했어. 의궤를 약탈했어.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은 요거는 병인 양요와 관련된 내용이잖아. 그래서 병제, 병오신, 척화비까지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이게 흥선대원군 시기 때 벌어졌던 일이지. 자, 다음 사건의 배경이 됐던 거. 병인양요 같은 경우는 왜 일어났지? 이렇게 병인 박해 때문에 일어나요. 천주교 신자를 박해하는 일 때문에. 병인 박해로 인해서 병인 양요가, 제너럴 셔먼호 사건으로 인해서 신미 양요가, 그리고 척화비까지 세우게 됐다라는 거. 자, 균역법이 시행되었다라고 했는데 1년에 옷감을 원래 2필 내던 것을 1필로다가 줄여줬던 거. 이거 어느 시기 때? 영조 시기 때 시행이 됐었어요. 자, 조선 책략이 유포가 됐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제 우리나라가 항구의 문을 열고 난 다음에 굉장히 이제 혼란하고 또 나라를 발전시키는 그런 과도기 속에 놓여져 있을 때 뭐 이제 러시아가 위협적이니 너희는 미국하고 연결하고 일본하고 맺고 또 중국하고 더 친해져라 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책략이죠. 방책이죠. 그럼 이제 이거와 관련해서 나올 거는 위정척사파의 운동 이런 게 연결이 돼야 돼요. 자, 그리고 군국기무처가 설치가 되었다라고 했는데 갑오개혁을 추진했던 기구. 자, 위화도 회군이 단행되었다라고 했는데 고려 말 이성계 연결이 됩니다. 자, 9번 갈게요. 밑줄 친 농민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자, 어떤 거 키워드 잡으면 좋을까? 전라도 고부야. 고부라고 하는 마을에서 시작됐던 농민군이야. 자, 그런데 요 정도에 왔을 때 농민군이 들고 일어났다라고 이야기가 나와. 그럼 뭐밖에 없을까? 동학. 동학농민 운동밖에 없어. 동학농민 운동과 관련해서 상징이 되는 그런 자치기구. 그게 집강소예요. 정답 5번입니다. 자, 백두산 정계비를 세웠다. 이거 관련성이 좀 없지. 동떨어져 있지. 이거는 조선 후기 숙종식인데 간도 지역에 대한 경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청나라하고 이렇게 같이 합의하에 정계비를 세운 거죠. 자, 서경으로 천도하자라고 하는 묘한 청을 한 사람 누구야? 묘청이야. 그래서 요거는 고려. 자, 안시성전투 살았나 살았나 백곰 매기. 북극곰의 눈물 살았나 살았나 백곰과 매기 안이를 봐야 돼. 그래서 살수대첩 안시성 전투잖아. 그래서 요거는 고구려와 당나라의 싸움이에요. 고대 파트. 자, 수선사 결사 운동인데 불교계를 개혁하려고 하는 운동이에요. 요거는 누가 있냐면 진울이 했어. 고려시대 때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10번 갈게요. 자,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주제. 탐구 주제 물어보는 문제는 너무 쉬운 문제야. 이거는 뭐 그냥 쭉 공부 안 했어도 여기 안에 들어와 있는 내용만 보고도 주제를 고르면 돼요. 핵심 주제를. 근데 보니까 국모의 원수를 갚고, 이거 공부 안 해도 아는 거 아니야? 우리 국모의 원수를 갚는다 이랬을 때 이게 무슨 사건이야?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잖아. 그러면 을미 사변이라고 하는 게 발생이 된 건데, 그래서 이걸 계기로 인해서 을미 의병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정답은 1번이죠. 자, 육두품은 골품제와 관련된 거. 신라의 폐쇄적인 신분제지. 자, 사림이 나왔어. 이건 뭐예요? 붕당, 조선 이렇게 갈 수 있죠? 백제 멸망, 이거 고대잖아. 이거 고르면 이상한 거지, 그지? 그다음에 무신직권기, 이거 고려죠. 넘어갈게요. 자, 11번. 밑줄치 이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 노랫말로 배우는 한국사. 이 노래가 뭔지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노래야. 네, 내 살림 내 것으로. 조만식. 평양에서 시작된 이 운동, 우리의 토산품을 이용하자. 그러니까 자꾸 일제 상품 들어오고 우리가 이렇게 굉장히 탄압받고 이러니까 우리 민족 기업을 살리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일어난 운동이잖아. 근데 여기 그대로 선택지가 조선, 물산, 장려에 이거 아주 그냥 주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 김부식이 나오면 안 되지. 고려. 이거는 묘청의 난을 진압하기 위한 거. 자, 일본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철회시켰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보국완민의 마음으로 이 단체가 조직이 돼요. 보안에. 자, 황국 시기야. 대한제국 시기예요. 중앙 총상회 상인들의 조직체. 예, 요거는 대한제국기. 일본 상인, 청나라 상인들 마구 치고 들어오니까 우리의 상인들이, 시전 상인들이 똘똘 뭉친 게 황국중앙총상이에요. 그걸 대항하기 위해서. 자, 모스크바에서 삼국에 있는 외교부 장관급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회의. 이 회의의 결정을 규탄하였다라고 했는데 해방 이후의 상황이겠지. 자, 12번 문제 볼게요. 자, 베델, 우리한테 너무 고마운 은인이죠. 이 영국인 베델이 양기탁과 함께 이 신문을 만들어. 그래서 영국 사람이 같이 운영을 했기 때문에 영일 동맹을 맺고 있는 일본이 영국 사람을 함부로 건드리기가 어려웠어. 그래서 이 대한매일신보라고 하는 신문은 막 문에다가 일본인하고 걔는 들어오지 마시오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할 정도로 저항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에 항거하는 그런 운동을 많이 지원해줬던 신문사가 바로 대한매일신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채보상운동, 일본에 대해서 이제 일본의 빚을 많이 지고 있었는데 이걸 갚기 위한 운동을 대한매일신보가 적극적으로 해줬어요. 자, 분화로드 운동을 전개하였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이제 계몽운동이라든지 문자 보급운동이라든지 이런 건 신문사 쪽에서 많이 나섰는데 요 동아일보 쪽에서 나선 거고요. 옛날에 요새는 잘 안 나와. 그 부하걸이라고 되게 아브라카다브란가? 이 노래가 되게 유명했었어. 왜 요새 안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은퇴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부하걸. 이 암기 팁을 언제까지 쓸 수 있을지 모르겠어. 여러분은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 부하걸, 부하걸. 이렇게 암기하면 좋은데. 자, 독립문 건립에 영향을 주었다. 독립신문이겠지. 그다음에 천도교의 기간지로 발행되었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만세보고요. 동학이 개편된 게 천도교야. 자, 그다음에 전태일의 분신 사건을 보도하였다. 이 신문이 뭔지 이런 거는 외우는 게 아니고 알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근데 요게 박정희 정부 시기 때 경제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의 그림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제 노동자가 분신을 한 거지. 우리의 노동 여건을 개선해 달라라고 하면서.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 갈게요. 광무항제래. 그러면 황제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대한제국 시기인 거야. 그럼 요거는 이제 고종 대한제국 시기 때 근데 독살당했어. 이런 것들이 우리 민족을 막 이제 가슴을 완전히 이렇게 막 들썩들썩 일으키게 한 거지. 일제에 대해서 이제 저항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노를 끌어오게 한 거지. 그래서 고종 황제가 독살당했다라는 소문이 전해지고 이제 장례일을 치를 때 사람이 많이 모이는 날 3일 만세운동을 일으키는 거죠. 이 문조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인데 삼정이 정청, 이건 삼정의 문란이라고 하는 수치 체제에 대한 문제가 불거졌을 때 이 남쪽에 아주 그 곡창지대에 해당되는 뭐 전라, 경상, 충청 일대에 막 이제 전형적인 그 수치 체제에 대해서 이제 분노하는 농민들의 항거가 일어났던 거, 그게 조선 후기 상황이에요. 근데 이 시기가 언제야? 세도 정치 시기지. 소수의 가문, 안동김씨, 풍양주씨가 권력을 독점하고 있었을 때, 그럴 때 부정부패가 많이 일어났을 때 일어난 농민운동이고, 원산 총파업을 계기로 일어났다라고 했는데 이건 노동쟁이에요. 그래서 단순한 노동쟁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식민지하에 놓여져 있으면서 거기에 대한 항거로 일어났어. 그래서 요거는 일제강점기. 1929년 무렵이죠. 자, 28 독립선언서. 이게 어디에서 일어났는지도 좀 기억하면 좋아. 도쿄에서 일어났다. 그래서 도쿄에 있는 유학생들이 먼저 이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그런 것들이 또 국내에도 영향을 끼치고 이게 3.1 만세운동까지 또 연결이 되는 배경이 되기도 해요. 자, 정방. 인사를 정한다. 이렇게 기억하면 좋아. 인사권을 가지고 있었어. 사람 뽑는 거. 이거 언제 만들었지? 이거 무신집권기 때 만들거든. 최후 때. 근데 이게 이제 원간석기까지 유지가 되면서 문제가 많았던 거야. 그래서 이걸 누가 없앤다? 공민왕이 없애요. 자, 조선 건국준비위원회가 건준이가 주도된 거,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 제대로 된 정부 만들기 위해서 여운형 중심이 돼서 만들었던 단체죠. 해방 이후 상황이다.
그래서 느낌상 이거 여기가 아니구나라는 거 쉽게 알 수 있지. 자, 14번. 밑줄 친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라고 했는데, 자, 일제가 완전히 이제 극단으로 치닫는 거야. 37년에 이제 중국의 대륙까지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야욕을 부리고 있을 때, 이 시기에 땡땡땡은 애국반장이 쌀공추를 재촉하자 전쟁이 많이 일어나면 일단 이런 식량 같은 것들을 통제를 하기 시작하죠. 마을 사람들에게 지금 우리 농민들이 쌀공추를 강요받고 있는데 거두어들인 쌀은 결국 일본 군대의 식량으로 보내질 것이다. 민중말살 통치기 얘기하는 거지. 요거 조금 어렵게 냈다. 왜냐면 같은 일제강점기를 넣지 않거든? 근데 이렇게 일제강점기가 2개 들어왔어. 조금 난도를 올렸네. 요 정도예요, 수준이. 자, 토지조사령을 공포하는 관리인데 명령령령이 붙으면 언제다? 이건 조선총독부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1910년대 무단통치 시기의 상황이에요. 근데 징용, 징병, 위안부 막 이런 것들이 나오면 극단으로 가는 시기 3번. 매소성 전투, 매기 전투, 매소성, 기벌포 전투가 일어났던 것은 이제 나당 전투지. 신라와 당나라 전투.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하는 그 전투를 의미하는 거고, 자, 홍경래의 난에 가담하는 거. 아, 이거는 지금 임술농민봉기가 아까 앞에서 나왔잖아. 세도정치 시기 때 삼정이 정청을 막 설치하면서 극복하려고 했지만 잘 안 됐던 거거든요. 요것도 이제 세도정치 시기 때. 조선 후기. 자, 경부고속국도 개통식을 취재하는 기자. 서울과 부산 뚫린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요거는 박정희. 15번. 가군사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국내 진공작전을 위해서 자, 여기에 근데 봐봐. 군대와 관련된 거 수능에서 묻잖아. 그러면 랭킹 1위는 한국광복군이야. 이것도 오답률 높게 나왔더라고. 한국광복군. 군대를 물어본다.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 우리가 공부할 때는 군대를 좀 여러 개 배워요. 그러나 시험에서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건 임시정부에서 마지막까지 우리가 독립을 이제 우리 손으로 쟁취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던 한국광복군. 요거만 떠올리면 돼요. 좀 나오잖아. 김구, 지청천 이렇게 나오잖아요. 영국하고의 연합전선을 구축하지. 인도 미얀마 전선에 투입이 되는 정답 4번이에요. 자, 쓰시마 섬을 정벌하였다. 왜구들의 소굴이라고 봤던 여기를 우글우글하는 여기를 이제 소탕했던 거. 요거 이종무. 뭐 세종시기 때. 베트남 전쟁에 파병되었다. 이거 현대사잖아. 박정희 정부 시기 때. 고종의 밀명을 받아서 조직이 되었다. 이게 뭘까? 이거 1910년대 비밀리에 조직됐던 비밀결사 독립의군부예요. 의병적 성격을 갖는 청산리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파하였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김재진 장군 떠올리면 되겠죠. 일제강점기에 북로 군정선. 그러니까 좀 일제강점기 선택지 하나를 더 들어왔네. 이렇게 조금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자, 넘어갈게요. 자, 16번. 자, 이제 현대사야. 16번 문제부터. 밑줄 친 이 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치, 이것도 오답률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하는데, 5월 10일 48년 50 총선을 우리가 치렀어. 이거는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위한 선거였기 때문에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역사적인 또 의미가 있어요. 최초로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보통 선거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그 절차를 거쳐서 이제 선거를 했던 거. 임기 2년에 헌법을 만드는 재헌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였어요. 그래서 이 국회는 그렇게 해서 이제 탄생된 이 국회는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삼권 분립에 기반을 해서 헌법을 7월 17일 이날 무슨 날 재헌절 이렇게 공포가 됐답니다. 자, 비변사 나오면 안 된다라는 거 느껴지지? 조선 시기 때 나온 거고 변방을 방비하기 위한 기구였고 홍범 14조는 가보개혁기 때 근데 이게 오답률이 뭐에 이제 많이 걸렸냐면 발췌기원을 또 많이 선택했더라고. 근데 요거는 이제 이승만 지금 여기에서 이제 이 국회잖아. 이 국회인데 이승만 정부 시기에 들어가서 헌법 개헌을 1차, 그 다음에 2차 2번 개헌을 해요. 근데 첫 번째 이 1차 개헌은 발췌 개헌이고
두 번째는 4.4.5입이라고 하는 개헌인데 요거 발췌 개헌 같은 경우는 대통령을 직선제로 4.4.5입 같은 경우는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중임 제한을 철폐하는 거 이제 요런 게 핵심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3번은 아니죠. 관과 민에 대한 가능성을 보고 같이 협심해서 가자라고 하는 이런 대중집회를 열었던 거는 독립협회고요. 반민족행위처벌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니까 재헌국회가 나오잖아.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건 딱 두 개야. 농지개혁을 추진한 거, 그다음에 친일파를 처리하는 반민족행위처벌법을 만든 거. 요거 두 개를 딱 기억하면 돼요. 자, 17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민주화운동 하나 나와줘야 되겠지. 3.15 부정선거와 김주열이라고 하는 이제 이 학생의 그 죽음, 마산 앞바다에서 체류탄에 눈을 맞고 있는 이 시신이 그 앞바다에서 떠올랐잖아. 그래서 이게 4.19 혁명을 또 끌어당기는 그런 기폭제가 됐던 거죠. 사건이죠. 이게 4.19죠. 4.19.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를 이끌어냈고 4번의 선택지를 다른 형태로 좀 바꿀 수도 있어. 내각 책임제로 개헌이 되었다. 이런 결과를 맞이했다.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는 거. 자, 조선 형평사, 형평, 양팔 저울이야. 그래서 양팔 저울이 제대로 있어야 제 기능을 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게 대우해달라라고 하는 그 도축업자들, 고기 만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이제 요구지. 신분철폐 운동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백정들의 운동이죠. 일제강점기. 4.13, 4월 13일 날 헌법을 그냥 유지하겠다, 보호하겠다라고 호원 조치에 반발했던 거. 요거는 6월 민주항쟁. 저 호원 조치를 내린 거는 전두환 신군부에서 내린 건데 간선제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한 거야. 자신들을 뽑는 기구를 유지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의 표를 직접 받으라라고 하는 6월 민주항쟁이 터진 거죠. 자, 중국의 5.4 운동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했는데 중국도 일본에 의해서 이제 반식민지의 상태로 놓여져 있어서 계속 이렇게 항의하고 있고 저항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우리가 이제 이 작은 나라에서 3.1 만세 운동이 일어나자 저 나라의 운동을 뭐 이제 자극받아서 5.4 운동도 이렇게 일어났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신군부 세력의 권력 장악에 저항하였다라고 했는데 요건 뭐라고 볼까? 5.18 광주에서 일어났던 일. 자, 18번. 밑줄 친 대통령의 재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 대통령이 긴급 명령을 통해서 금융실명제의 전격 시행을 발표했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 정부가 되게 잘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그래서 거래를 할 때 있어서 금융거래할 때 무조건 실명을 써야 하는 거. 옛날에 통장 만들기 진짜 쉬웠는데 지금 진짜 어렵다. 통장 만들기. 제대로 투명하게 해야 검은 돈이 사라지니까. 누가 했다? 얼굴 보면 알까? 여러분 YS야. 자, 김영삼. 그래서 유신헌법이 공포되었다라고 했는데 박정희. 전민변정도감이 설치가 되었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그 권문세족을 겨냥한 거지. 공민왕 시기 때 신돈의 건의에 의해서. 원간석기. 자,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설립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이게 정확하게 설립 연도는 1908년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가 됐던 거야. 병합하기 전에. 근데 일제강점기에 우리의 경제 침탈을 했던 상징적인 기구로 기억하면 돼. 자,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거는 행동력이 있었던 이제 박정희 시기였고요.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이 됩니다. 5번이죠. 이게 되죠. 자, 그 다음에 19번에서 밑줄치 이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어요. 북한군의 기습 남침으로 시작된 이 전쟁이다. 끝났잖아? 뭐가 나오겠어? 6.25밖에 더 있어? 자, 1번 유엔군이 참전을 하였다라고 했어요. 그치, 우리를 이제 도와주죠. 불법적으로 침입했다라고 규정을 하고 우리를 도와줍니다. 정답 1번이고요. 장용영이 설치가 되었다라고 했는데 정규신화 초대장. 정규신화 초대장. 이거 암기 팁이거든. 정규신화 초대장에 해당되는 정조의 장용영이야. 장용영 친위부대. 자, 아관파천 러시아 공사관으로 고종이 몸을 피신했어.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직후 상황이에요. 자, 간도 참변이 발생을 하였다라고 했는데 간도에서
양민학살이 엄청나게 이루어진 사건은 왜 그랬냐면 이제 여기에 독립군들이 많이 있었어. 그래서 여기서 일본인들한테 타격을 많이 입히니까 여기를 소탕한 거지, 일제가. 요게 1920년대 상황이고요.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일어났다. 이게 원인이 돼서 일어난 게 신미양요, 병제, 제너럴 셔먼호 사건, 병오신, 신미양요, 척척합의 이렇게 됩니다. 신미양요, 뭐 개항기. 진통 이제 흥선대원군 시기 때. 자, 20번 볼게요. 다음 연설이 행해진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어. 저는 얼마 전 평양을 방문해서 역사적인 남북 정상이 만났대. 평양을 직접 방문했고 정상이 만났대. 이렇게 한 거는 이제 DJ 때예요. 김대중 정부 시기 때. 그래서 대한국 국제가 반포되었다? 아니지, 너무 안 맞잖아. 요거는 대한제국식이고, 강화도 조약이 체결이 되었다. 안 맞잖아. 이것도 흥선대원군 물러나고 난 다음에 개항기의 상황이고, 국가총동원법이 제정되었다. 그래서 다 끌고 가는 거, 징용하고 징병하고 다 끌고 갔던 거는 법이 제정된 건 38년인데 민중말세 통치 시기. 좌우합작위원회가 조직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통일된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 제대로 된 정부가 수립되는 시기가 바로 오지 않았다고. 이 사이에 진통을 겪었단 말이야. 통일된 정부를 세우기 위해서 자와 우가 합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났던 시기예요. 그래서 안 맞고, 이제 요거는 DJ 시기는 정부 수립 이후에 한참 이후 상황이죠. 그래서 6.15 남북 공동선언이 발표가 되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번까지 이렇게 맞추면 돼. 그러니까 20번 문제도 너무 쉽네. 왜냐면 지금 이게 통일 문제와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에서 통일 문제와 관련된 내용이 5번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 문제가 오답률로 높게 안 나왔구나. 자, 요렇게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잘 정리하고요. 쌤이 준비한 강좌 통해서 여러분들이 도움 받으면 뭐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잘 정리할 수 있을 거야. 쉽고 빠르게. 그래서 준비된 강좌에서 또 우리는 만날게요.